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대개는 누가 더 큰 사고를 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정치권의 이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대결이 어렵고 차별화도 안 돼요. 어느 당이나 정책이 거기서 거기인 느낌을 줍니다. 임대차 3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이념에 쩔어있는 말도 안 되는 짓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좌파의 이념이나 철학을 담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왜곡된 사고방식이나 노조 같은 이익 집단에게 부역하는 그런 법안인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 이건 친시장 자유주의적 정책이다. 이건 좌파적 시각과 이념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런 게 마땅히 구분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이 가진 경쟁력이라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따위 무의미한 프레임 장난질로 승부를 던지다가 한쪽의 사고가 터지면 다른 쪽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그쪽의 사고가 터지면 이번엔 이쪽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구조예요. 정치가 정치 혐오를 배양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공천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다들 불만을 가져요. 그게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잡음이 더 셉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늘 세대 교체 요구와 현역의 자리 보전 사이에서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그 불가피한 잡음의 단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개판이에요. 역설적으로 너무나 투명한 공천입니다. 그냥 의도가 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가 너무 뻔히 보이는 투명함.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비명계는 다 횡사를 한다고요. 실제로 공천에서 비명계는 지금 다 횡사 중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의원 평가는 1000점이 만점인데 그중 정성평가가 220점이나 됩니다. 정성평가는 수치나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평가예요. 세상에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의 가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성평가가 특정인, 특정 계층을 찍어내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의원의 정량평가는 의원실 측에서 여러 자료를 잘 준비해서 내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성평가는 승패를 가르는 키가 될 수밖에요. 그리고 이재명 측은 그걸 대놓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김영주가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는 말에 화가 나서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하위 10%면 경선에서 30%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는데 30% 페널티면 사실상 경선 통과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영주는 윤리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는데 알려지기로는 친명계 의원들 대부분은 윤리평가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박용진 역시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화제가 됐어요. 박용진은 웃기게도 당대표가 주는 상을 못 받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을 안 맡았다고 해당 항목이 0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비명계를 이재명이 주는 상을 못 받았다고 0점 처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이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공관위원장이 각 의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밀실에서 평가해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평가위원회에는 강성 친명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평가위원회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고치기까지 했어요.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은 총 31명인데 그 31명의 평균 대표 발의 법안 숫자는 75개,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94%라고 합니다. 저는 법안을 많이 만들었다고 좋은 평가를 주는 이 시스템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겁니까? 거지 같은 법이라도 많이 찍어내면 잘한 거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어쨌든 그게 평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상으로 이재명은 어떠냐? 대표 발의 고작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평가위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원래 평가 기준에는 당대표와 국무위원은 재직기간을 계산해서 비율대로 점수에 가산을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당대표나 장관을 겸직하는 사람은 다른 일이 많으니까 일정 부분 보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평가 직전에 그 조항을 어떻게 고치느냐? 당대표의 점수는 조정할 수 있다고 고쳐요.
점수를 계산해서 가산을 하는 건 정량적입니다. 한계가 있죠. 50등을 45등쯤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상위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정한다 하고 바꾸면 그야말로 당대표 점수는 지네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출석률 30%대의 이재명은 하위 20%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를 살리겠다고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끼리 서로 평가하는 동료 평가도 마찬가지로 비명계를 찍어내는 구실이 됐어요. 동료 평가라는 것은 계파가 존재하는 집단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계파가 작은 계파를 찍어내는 좋은 수단이 되니까요. 동료 평가를 동료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됐으니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요. 비명계는 이 동료 평가에서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빵점 맞은 사람도 있다면서 낄낄댄 게 바로 이 동료 평가 얘기예요. 동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 누구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라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하위 20% 명단에 들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측은 비명계라고 찍어낸 거 아니다, 시스템 공천했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는 중인데 설사 적극적으로 찍어내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결과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 짜여져 있다면 그 자체가 찍어내기 시스템인 겁니다. 이재명은 공천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자 이렇게 답을 해요.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정말로 이재명다운 대처죠. 이재명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자기한테 줄 서지 않은 사람들을 찍어내는 걸까요? 이재명이 기소된 사건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유죄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재명의 목도 점점 죄어올 수밖에요. 이재명은 전통적인 계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 떨려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당에 방해가 되고 당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감옥을 피하는 것도 현재로선 어려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 더 하나로 뭉쳐서 오직 자기를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이재명은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평소 자기 주장과는 다르게 추하게 체포동의안을 막아달라고 메일을 띄웠는데도 이탈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이재명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장면을 보이면서까지 의석 전체를 자기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재명이 당내의 사퇴하라는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툭하면 사퇴하라고 한다고. 그런 식이면 1년 내내 대표를 바꿔야 될 거라고. 아니요. 사퇴 요구가 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표가 됐으니까 사퇴가 계속 요구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당 대표들도 1년 365일을 사퇴하라고 하던가요? 천만에. 민주당은 문제가 많은 정당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그냥 이재명 본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비명계가 0점 받았다면서 크크거리기나 하는 그런 본인 때문에.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